그리고 이제 여기가 옆집인데 옆집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지시받고 가족들 이제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랑 부딪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 정권의 국정원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 옆집 아저씨도.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걸로는 아마 돈을 받고서 그래서 저 아저씨도 제가 하도 이상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았단 말이에요. 기록을 좀 담으려고. 그러니까 증거를 제가 남긴 거죠. 그러고 나서 저 아저씨가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꽤 오래전이었는데 당황하더니 왜 나를 찍냐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가 막 오고 갔죠. 아저씨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예 국정화 된 것 같다. 그리고 돈도 받을 것 같은데 맞냐 그러니까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 제대로.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러니까는 지하 가게 일했을 때 그 지하 가게 그 위층에 고깃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깃집 사장님도 이제 제가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아예 저를 굉장히 많이 자주 마주쳐야 되는 그런 상점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국정원 검찰 정권의 특수기관 개입해가지고서 사람들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막 그러면은 이제 영업방해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예 이제 국정원화 시켜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거기 사람까지 심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났죠. 그러니까 거의 완전 싸움을 유발을 한 거죠. 간접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마다 침을 뱉는 거예요. 고의로.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았어요. 카메라로. 담았는데 왜 찍냐? 난 증거를 담은 거다. 이거 지금 검찰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난 증거를 담은 거다.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워라. 그래서 어쨌든 그럼 지우는 대신 하지 말아라. 근데 또 나갔어요. 이제 거기서 배달하고서 이제 들어오는데 또 제가 보란 듯이 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 태도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하더니 쌍욕을 진짜 심하게 쌍욕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저도 욕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고 아예 훈련까지 한 사람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CCTV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CCTV가 보이는 것도 뻔히 알아가지고 제가 살짝 정말 밀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밀었더니 맞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도 와가지고 그런 일 없다고 하죠. 당연히 시킨 거. 그러니까 저를 또 걔는 또 정신질환으로 오는데 그것까지도 다 계산이 되고 다 지시를 받고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거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저 차들 보이죠? 지금 이 차들 중에 굉장히 지시받고 나온 차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죠. 항상 나오면 벌어졌던 일이니까.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저기에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제 차를 대동시켜가지고 내보낸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제가 나가잖아요. 그 시골길로 차를 엄청 세게 몰면서 거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죽여버린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저한테는 특별히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계를 친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또 요 차도 또. 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것이 허언으로 지금 다 설계가 되는 건데. 여기 슈퍼 있죠. 슈퍼에 나와가지고 또 아저씨한테 또 가는데 밤에 나오라고 그러더니 침 뱉으라고 한 적도 있었고. 버스 타러 왔어요. 저기 지금 사람들 있죠.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자주 타는 정류장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또 군인들하고서 또 사건도 있었어요. 여기가 그 군대 그 면회소랑 이쪽 자리예요. 그때 군인들이 여기서 다 이제 나와가지고 완전 단체로 조직적으로 진짜로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맛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한 명이 또 제 앞에서 이제 고의로 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초창기 시절이었고 저도 저한테 벌어지는 일들에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상황들이 좀 잦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걔랑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받고 나와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죠, 그런 일 없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저랑 이제 실랑이 벌이는데 저를 잡는 거예요, 이제 얘가, 군인 애가. 그래서 제가 뿌리 쳤거든요. 뿌리 쳤는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폭력 사건 최근에 유발해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었었던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거 지금 군대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인 애들이 제가 나오면 또 나와가지고 막 거의 시비 조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막 핸드폰 기록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좀 문제가 확 일어나고 있는구나, 내 기록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시점인데, 그리고 뭐 서울의 봄 영화랑 이제 그런 거랑 맞물리면서 이제 군인들의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탄압들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의 그런 탄압에 사복군인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와, 근데 군인들이 일반인한테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뭐 진짜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맛이 가고 있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군대라는 조직이 가장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를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가 지금 막 공권력, 막 군인, 뭐 군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냥 타락이 되는 거를 정말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진짜 문제 삼아서 제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걔네들이랑 버스 타가지고도 막 이제 실랑이를 벌이면서 니네 지금 그 시킨 거 한번 가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따지라고 하면서 막 진짜 막 그런 실랑이도 막 벌이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계속해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랑 진짜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그러니까 2023년에. 근데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때 그 군인이 여기 경찰을 불러서 이제 경찰이 떴는데, 제가 뿌리친 걸 가지고 맞았다고 아예 거짓말을 하고,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넘어가면 제가 여기 기록에 종종 담았던 저쪽 그 헬기 부대 쪽이 나와요. 2022년 말에도 그렇고 뭐 2023년에도 그렇고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무인항공기 있잖아요. 네. 무인항공기가 저를 동네에 돌아다니면은 와가지고 막 따라와서 막 거의 뭐 조롱하듯 괴롭히듯 막 그렇게 굴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진짜 군대가 움직이나, 당연히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TV 같은 데서 보면은 전쟁에서 막 무인 드론기에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인 드론기 따라오면은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군인들을 제가 이제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접근하면은 이제 거의 뭐 시비조로 거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헛기침하고 막 계속 완전 진짜 그러고서 가잖아요. 막 욕을 이제 하는데, 간접 욕을 하는데, 진짜 저는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로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기록들의 막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핸드폰으로 했죠. 그 SD카드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부대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 그 시행령 있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옛날부터 지금 저 버스를 타고서 지금 도봉산역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맨 뒷자리에 탔어요. 근데 또 맨 뒷자리 옆자리에 이제 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또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겼거든요. 보니까는 이제 버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될 때가 아주 많은데, 그 얘기를 제가 좀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저기 이제 저 차를 좀 잠깐 번호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저 차 번호 보이시죠? 네. 저기 또 저 차 번호 저거였어. 이야기를 또 다음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버스의 이 문제가, 그러니까 2022년에 그 기획버스와 2023년, 2024년에 그 버스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얘기도 좀 차차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죠. 네. 지금 도봉역에 왔어요. 하루 종일 이제 담기가 힘들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도 이제 증거사항에서 이제 담아도 되긴 되잖아요. 근데 그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공권력 가족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 가족이라는 것이 뭐 검찰 가족, 경찰 가족, 국정원 가족, 뭐 군대 가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옆에서 이제 거슬리게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찍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 뭐 경찰 아버지가 막 시키고 뭐 검찰 아빠가 시키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그런 일 없이 내가 뭐 자의적으로 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단 지하철을 좀 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찰 가족, 공권력 가족이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제 공권력 가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류 중에 한 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계하고 저 탄압받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도 있었고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한번 물어봤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호소도 하고 그러니까는 집에서 진짜 엄마를 막 개처럼 기계했다 막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정말 알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가족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데 경찰 가족이라는 얘기를 제가 증언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강남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가는데 뭐 검찰 자기 아버지가 검찰 친구다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엮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보안이 지켜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법적인 거고 심지어는 돈까지 오고 갈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믿고 절대로 이제 두설되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권력,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군대, 뭐 가족 있잖아요. 그리고 뭐 친인척, 그리고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더 보안이 묶이죠. 당연히 뭐 지시받고 나와서 행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말 안 하게 돼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청량리 내리면은 이제 제기동까지 이제 청량리 시장을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쭉 이제 가서 제기동에 자전거 세워놓잖아요. 지시받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저거 지금 저 차 잘 보세요. 역시 오늘도 제기동 와서 제 자전거 근처로 왔어요. 오늘 도서관에 나왔거든요. 나온 이유가 그 사물함 연장을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아까 버스에서 사실 이제 그 오픈형 기록에는 버스 기획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 일상인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동시에 순간 자 버스 기획 이야기를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를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려고 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상당한 또 이해도가 필요한데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사물함 저쪽에 있어요. 도서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 하여금 이제 특수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뭐 올 때마다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뭐 심지어 싸움까지 벌어졌으니까. 저 차 지금 보이시죠? 도착해서 집이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앞에는 뭐 거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 나가가지고 도서관 들렸다가 동묘시장 좀 돌고서 그러고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기록에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이 그러니까는 제 하루에 이제 극히 일부분의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의 하루를 이렇게 대충 어떤 하루의 흐름을 좀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극히 일부분만 이제 담겨진다라는 거. 그렇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가서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하루 종일 제가 담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런데 하루 종일 굉장히 이제 특수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버스 오면서도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었고, 지시받고 탄 사람들이 또 있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또 담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담아도 되긴 되는데 그런 거를 막 하루 종일 담는다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로 막 용병차들 막 다니는 거, 뭐 어쩔 때는 그러니까 어저께 뭐 그저 나가면은 정말 칠 듯이, 그리고 오늘도 그랬어요. 예, 굉장히 막 어쨌든 굉장히 뭐 간접 협박 같은 느낌마저도 들었거든요. 막 치워 죽이겠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막 카메라를 막 부랴부랴 가방에서 꺼내서 막 담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는 막 또 지나가잖아요, 빠르게. 그래가지고 제가 기록을 담아도 그렇게 일부분에 이제 기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저의 하루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